제가 뭐 대단한 대접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딸랑 미역국 한 그릇 내어주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을 해주는데 어머니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는 찬밥에 먹던 반찬이 무슨 경우예요 대체? 그러는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도 오던가. 그럼 나도 너를 사돈 내만큼 챙기면서 잘해줄게.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대체 뭘 해줬는데? 어디서 며느리 대접 안 해줬다고 투정이야? 어머님한테 생신 선물은 손주 안겨드린 걸로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니들이 좋아서 낳았으면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라고 부당한 대접받고 입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 낳고 시댁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라고? 너 진짜 웃기는 애네. 이게 시집살이냐?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차라리 오지 마라.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이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8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본인의 생일날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줬더니 욕만 얻어먹고 말았죠. 그래서 홧김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반가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연락을 끊고 안 보고 살게 되면 아들 며느리도 자신처럼 힘들고 괴로울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바람으로 집 밖을 나서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따라 매몰차게 돌아섰던 아들. 그리고 억울하고 서운한 건 김 씨 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연을 끊고 얼굴을 안 보고 살면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에 김 씨가 작은 아파트도 하나 해줬었는데 김 씨는 그 집에 딱 2번 가본 것이 전부였어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그마저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라 식사만 마치고 바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2번째 방문했을 때는 며느리가 하도 불편해하고 아들까지 언제 가냐 눈치를 주는 바람에 커피만 마시고 1시간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즘엔 아무리 자식집이라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너희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저희 처갓집 가기로 했어요. 아울렛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주말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면 늘 사돈네 간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김 씨가 아들 며느리를 보는 일은 1년의 명절을 포함해서도 3-4번밖에 되지 않았었죠. 시어머니라는 것이 이렇게나 외로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본인은 뒷전이 되어버렸지만 아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손주가 태어나도 병원에서 나온 뒤에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일이 없었고 여전히 집에는 찾아가기 힘들었죠.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와이프도 요즘 애 보느라 정신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도 되는데. 김 씨의 말에 아들은 곤란한 티를 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부를게요. 집에 장모님도 와 계시고 와이프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찾아오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편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꼭 며느리를 괴롭히러 가는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알겠다 하고 물러났을 테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질 못해서 섭섭했죠. 너희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기 얼굴도 안 보여주냐?
내가 너희들한테 시집살이 시키면서 이런 취급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살지만 남보다도 못 보며 사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김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데려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장모님 댁에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한번 건너오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미안한 기색으로 말을 했지만 김 씨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라지만 이 정도로 부모를 남처럼 대하고 처갓집에만 신경 쓰며 살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무슨 일인지 김 씨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다음 날 손주를 데리고 방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갑자기 내일 온다고? 그런데 그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김 씨는 요 며칠간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소리는 별거 아니고, 근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면 안 되냐?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리고 열흘 뒤면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때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주말에 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해요. 아직 김 씨의 생일은 열흘이나 남았건만 미리 땡겨서 오겠다는 아들이었고 며칠 동안 감기 몸살 기운으로 고생을 하던 김 씨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면 뭐라도 챙겨줘야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애 낳고 난 뒤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 며느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먼저 찾아온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 알겠다. 내일 언제 도착하니? 오전에 갈게요. 점심은 나가서 먹어요.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들 며느리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려면 약을 먹고 일찍 잠을 자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그러면 몸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잘 지냈니? 오느라 수고했다.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일찍 준비해서 나오느라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요. 갈비집 2시에 예약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아침밥 좀 차려주세요. 아들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밥부터 달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고 외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죠. 서둘러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상을 차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면 밥상을 화려하게 차려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을 급하게 끓이고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있는 대로 꺼내서 어떻게든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차린다고 차렸지만 김 씨가 보기에도 밥상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미역국에 멸치볶음과 급하게 계란찜을 하고 김치 2종류를 담아 올려놓았죠.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갈 줄 알았으면 뭐라도 만들어 놓는 건데. 아들은 이만하면 됐다면서 얼른 식탁 앞에 앉았지만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김 씨는 손주를 본인이 보고 있을 테니 둘이 밥부터 먹으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식탁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난 아침에 대충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라. 며느리는 물끄러미 식탁을 보더니 자기는 지금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나중에 갈비집 가면 거기서 밥을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한술 떠봐. 맞아. 입맛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어. 갈비 예약 2시에 해놔서 배고플 것 같은데.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미역국 끓여 놓으셨잖아. 며느리를 위해 끓인 국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이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니 며느리도 마지못해 숟갈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먹는 걸 확인하고 김 씨는 거실에서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 먹었다고 해서 치우러 갔어요. 아들은 밥이며 국을 싹싹 비웠지만 며느리는 밥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김 씨가 방금 끓여놓은 국도 거의 그대로였죠. 제가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아이는 이제 제가 볼게요. 며느리는 자기가 보기에도 멋쩍은지 눕혀놨던 아이를 안고 소파로 향했어요. 김 씨는 차려놓았던 음식을 모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상을 치우고 정리를 다 마친 후 거실로 갔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죽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김 씨가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오기 싫다고 하는 걸 아들이 억지로 끌고 온 건가 싶을 정도였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TV 소리만 들리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손주 데려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건지 너무 서러워요.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김 씨 집에서 밥을 먹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기에 급하게 국을 새로 끓이고 계란찜까지 만들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건만 서럽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너희들이 오늘 나가서 먹자고 했잖니. 그래도 내 나름대로 차려준 건데. 반찬도 새로 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먹던 그대로 차린 거잖아요. 밑반찬이야. 원래 집에 있던 거고 국이랑 계란찜은 방금 한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호화로운 식사는 아니더라도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시집에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요? 오빠는 저희 친정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김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였기에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먹는 것에 소홀히 해본 적 없었고 며느리에게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했으니 이런 말이 서운하게 들렸죠. 사실은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장 봐온 것도 없어. 집에서 밥 먹겠다고 했으면 어제 미리 장을 봤겠지. 제가 뭐 대단한 대접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딸랑 미역국 한 그릇 내어주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을 해주는데 어머니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는 찬밥에 먹던 반찬이 무슨 경우예요 대체? 며느리는 큰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는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도 오던가. 그럼 나도 너를 사돈 내 만큼 챙기면서 잘해줄게.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대체 뭘 해줬는데? 어디서 며느리 대접 안 해줬다고 투정이야? 어머님한테 생신 선물은 손주 안겨드린 걸로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처음 안아본 손주였는데 어째서 김 씨의 생일 선물로 둔갑을 했는지 통탄할 일이었죠. 아들은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김 씨였죠.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니들이 좋아서 낳았으면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라고 부당한 대접받고 입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 낳고 시댁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라고? 너 진짜 웃기는 애네. 이게 시집살이냐?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차라리 오지 마라.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이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네. 그 소리에 며느리는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바로 꽁무니를 쫓아나갔어요. 마치 폭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정말 김 씨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오늘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 씨가 젊은 시절에는 며느리가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김 씨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 않고 보고만 있던 아들에게도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난 뒤에도 김 씨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홧김에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한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먼저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당분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말에 김 씨 역시도 알겠다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았고 손주의 돌잔치 날짜가 다가왔어요. 김 씨도 돌잔치에 참석해서 아들 며느리와의 어색함을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를 겨우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돌잔치는 조용히 저희 식구끼리 할게요. 뭐? 돌잔치를 너희들끼리 한다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집에서 돌잔치 용품 대여해서 식구들끼리 사진만 찍거든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돌잔치를 안 한다는 건 좀. 나중에 사진 찍으면 보내드릴게요. 손주 돌잔치에 가려고 한복도 세탁을 맞춰 놓았는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한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열흘 뒤에 아들이 김 씨에게 돌잔치 사진을 보내왔고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은 세 사람의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사건은 김 씨가 친구에게 핸드폰 SNS 사용법을 배우게 되며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요즘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 동창들도 다 이걸로 연락해. 그래? 인스타? 그게 뭔데? 핸드폰 줘봐. 내가 깔아줄게. 친구의 도움으로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깔게 되었고 그 안에는 정말 예전 국민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던 동창들의 사진이 잔뜩 있었어요. 김 씨는 그날 저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댓글을 달고 다녔고 그러다가 익숙한 얼굴과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창들 사진 속에서 며느리의 사진을 발견했고 그걸 누르고 들어가니 며느리도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와 셋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 보니 손주의 돌잔치 사진을 발견했는데 아들의 말과는 달리 커다란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100명은 좋게 넘게 모인 것 같았고 사돈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김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댓글에는 며느리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시어머니 초대 안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거기에 며느리가 댓글을 달아놓았죠. 초대 안 했지. 시어머니가 이제 안 보고 살자 하셨거든. 진짜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좋다.
너도 아예 한번 대들고 나처럼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아. 며느리의 그 댓글을 보고 김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오지 말라고 하면 며느리들이 좋아할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도저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죠. 애초에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뒤로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연을 끊고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겐 기쁜 일이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마치 골치 아픈 시댁과 엮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난 배신감이었죠.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서 며느리 데리고 한번 넘어와. 내가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번 주말에 건너와라. 김 씨의 평소와 다른 단호한 말투에 아들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조금만 곤란한 기색을 보이면 김 씨가 물러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왔니? 지난번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 대접 잘해주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불렀다. 김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은 너 좋아하는 고기 반찬 만들었다. 며느리 너가 불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만든다면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없는 솜씨로 만들어 봤는데 먹어봐라.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불고기 한번 얻어 먹어봐야겠다. 아예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갈까? 그 말에 아들이 펄쩍 뛰며 다음 주는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엄마, 다음 주는 제가 약속도 있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는 말고 며느리랑 우리 손주만 보러 가면 되겠네. 여자들끼리 노는 것도 재미있지 뭐. 김 씨는 이제 완전히 막무가내 그 자체였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더니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죠. 집에 가고 싶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커피와 과일까지 내오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붙잡아 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 씨가 며느리를 보러 가기로 했죠. 집에 있니?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어쩌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괜히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다 낫거든.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감기 걸렸니? 혼자 있을 텐데 아프면 안 돼. 지금 내가 건너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되어서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바로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예상대로 감기는커녕 전혀 아파 보이지도 않았지만 김 씨는 모르는 척 죽을 만들어주고 손주를 봐준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셔도 좋다고 불편한 티를 냈지만 김 씨는 끝까지 모르는 척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뭐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집에 찾아오시고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긴 왜야? 내가 너희들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 예뻐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게 아니라 꼭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 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예전에 밥상 소홀하게 차렸다고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서운하다고 했냐? 그래서 이젠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 그건 그런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엄청 괴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김 씨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김 씨는 쐐기를 박는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던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맞다. 올해부터는 추석이랑 설날에 차례 지내기로 했다.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희 원래 차례 안 지내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들 다 하는 걸 우리 집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 너도 너희 친정에서 차례 지낸다고 하지 않았니? 지내시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차례 지내자고. 하루 전날에 와서 남들처럼 전도 부치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들어 왜 그러세요? 일부러 저 괴롭히려 하시는 거죠? 내가 널 뭐하러 괴롭히니? 그동안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시댁 대접 똑바로 하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각자 서로의 역할을 다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배려하느라 바쁘면 오지 말라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만 보니 그런 배려가 다 소용없는 것 같더라.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 남들처럼 다 해보고 욕먹는 게 낫지 않겠어? 김 씨의 이 말에는 며느리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김 씨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를 집으로 오라고 부르거나 김 씨가 직접 아들의 집으로 넘어갔어요. 온갖 사정을 대며 오지 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 넌 자꾸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도리를 지키면서 살자는 것뿐인데. 너 불고기 잘한다며? 내일 솜씨 좀 발휘해봐라. 며느리가 해주는 불고기 좀 먹어보자.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며느리를 찾았고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깊게 후회하고 있는 듯 했어요. 본인도 매주 찾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눈치 없는 척을 하며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